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포클랜드 전쟁 이후 영국이 처음으로 5월 대규모의 항모 전투단을 대양으로 보냅니다. 인도 태평양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인도 태평양을 둘러싸고 서방과 중공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움직임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벤 월레스 영국 국방장관은 항모 전단이 대영 제국의 깃발을 휘날리며 영국의 영향력을 투사해 오늘날과 미래 안보 도전에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월레스 장관은 항모 전단의 항해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밝히면서 영국은 21세기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 해양국가 영국의 위엄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입니다. 영국 항모 전단은 특히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에도 기항합니다. 영국 해군 항모 전투단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슈퍼캐리어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는 영국 해군 소속 F-35B 8대와 미 해군의 F-35B 10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영국 항공모함이 미 해군 전력까지 싣고 인도 태평양까지 향하는 겁니다. 퀸 엘리자베스의 호위함으로는 타입 45 구축함 디펜더와 다이아몬드, 타입 23 프리깃 켄트와 리치몬드가 따라붙고 에스튜트급 잠수함도 해제해서 항모를 호위합니다. 종합 보급함 포트 빅토리아, 유류 보급함 타일 스프링도 가세합니다. 미 해군 구축함 설리번호와 네덜란드 해군의 에버슨호도 영국 해군 전투단을 돕습니다.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에는 영국 해군의 해병대 중대와 각종 헬기 전력도 상당합니다. 와일드캣 해병 전투 헬기와 머린 마크2 대잠 헬기, 머린 마크4 코만도 헬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헬기만 모두 14대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장장 28주 동안 26,000 해리를 항해하며 외국 해군과 70여 차례 교류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5개국 방위 조약을 기념하는 베르사마 리마 군사훈련에도 참가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남진해에서 중공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호주 역시 중공과 관계가 최악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전단은 지중해에서 프랑스의 샤를 드고로와 함께 항모 합동 훈련도 벌입니다.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오만, 터키, UAE 해군과 공군도 퀸 엘리자베스호가 항해하는 중간중간 연합훈련을 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의 인도 태평양 복귀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합니다. 영연방 국가와 과거 대영 제국의 일환이었던 인도와 결속을 공고히 하면서 영일 동맹의 역사도 되살리고 있습니다. 주일 영국 대사관도 트위터에서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의 출항을 하이 프로파일로 알렸습니다. 항모 전단이 기항하는 국가에 인도,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도 포함됐다는 점을 명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호는 2017년에 취역한 영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이라면서 그런 항모가 이번에 대양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80m 길이, 65,000톤의 규모의 전투기를 최대 40대 탑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외신들은 퀸 엘리자베스호가 기항한다고 해서 한국을 웨스턴 알라이로 분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중공과 미국 서방사에서 한국의 위치가 아주 묘합니다. 한편 시진핑은 4월 25일 광시의 샹장 전역 기념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시찰 중에 가진 연설에서 홍군의 장정을 거론했고 샹장의 혈전을 상기시켰습니다. 중공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고립된 현실을 비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역사적 시기를 예로 들면서 위기를 돌파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중공은 연일 사상 선전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4월 26일 중공 관영 CCTV는 타이완을 공격해 수복해야 한다는 선전물을 방송했습니다. 특히 공점 총통부 유화 작품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1949년 4월 23일 중공군이 남경에 쳐들어가 국민당 총통부의 청천백일기를 끌어내리고 오성홍기를 올리는 장면을 묘사한 유화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순간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전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공인민해방군 해군이 시진핑이 참석한 가운데 4만 톤급의 상륙 강습함과 12,000톤급의 구축함, 그리고 역시 11,500톤급의 잠수함을 취역시킨 행사도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취역식이 열린 곳은 하이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싸냐만큼이나 유명한 야롱만의 항구입니다. 당시 중공관영 CCTV는 따렌함의 정치위원장, 부항해장, 하이난함 함장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이난함의 여성 하사관을 끼워 넣었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인터뷰에 나올 수 없습니다. 94년생의 어린 이 여성 하사관은 이름이 마침 우통이라 무력 통일의 준말인 우통과 같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의사를 시사하기 위해 이 여성 하사관을 인터뷰 대상으로 고른 겁니다. 한편 4월 19일은 칭화대학교의 개교 110주년이었습니다. 시진핑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문을 나서자 학생들이 총석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조국 만세, 칭화 자요도 외칩니다. 칭화대학 화공과를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시진핑은 학생들에게 성세를 맞아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시진핑의 직책은 3가지입니다.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중공은 당 정군 가운데 공산당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호칭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게 총석입니다. 시진핑이 칭화대학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행사입니다. 여학생들이 야릇한 복장으로 군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사람들은 칭화대학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창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함께 최고 명문대 개교 기념 행사가 삼선 도시의 마사지 사우나 업소의 개업식 같다고까지 수군대고 있습니다. 또 중공에서 한때 유명했던 나이트클럽 천상인간이 칭화에 온 것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칭화대학의 교구는 자강불식 후덕제물입니다. 주역이 출전이 유명한 문구입니다. 스스로를 단련시켜 강하게 하고 후덕한 포용력은 만물을 끌어안는다는 심오한 의미입니다. 학교 교훈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게 무슨 해괴한 풍경이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칭화대학교는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고 8개국 연합군이 출병한 이후 청나라가 골박한 중국 역사의 굴곡과 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가 낸 배상금을 받아 미국이 지어준 학교가 칭화대학교입니다. 중국이 근대화 문물을 제대로 받아들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라는 호의로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110년이 지난 지금은 칭화대학은 천인교육 등 중공의 야심을 대표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